4일간의 설 연휴 중에 3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우리나라 다 설 연휴로 증시가 휴장이죠. 지금 일본은 오늘 월요일 증시 열렸는데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한 특히 기술주, 반도체주들 이 강세의 영향이 컸습니다. 1.3% 이상 상승 마감했어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작년 12월 19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의 시장 잠깐 보면 최상위 그룹 프라임 시장이 있어요. 여기가 종목수가 가장 많습니다. 1,800개 기업이 넘어요. 그 다음 중견기업 중심은 스탠다드 시장이 있어요. 여기는 한 1,500개 정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신흥, 벤처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로스 시장이 있어요. 여기는 한 460개 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시가총액이 큰 프라임 증시의 구성 종목들 중에 약 85%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했던 S&P 500이 1.89%, 나스닥이 2.66%,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무려 3%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의 증시가 또 열리는 결과, 또 화요일 밤에 또 열리는 결과, 그래서 금, 월, 화 3일치의 미국의 증시 결과가 우리 수요일 날 아침에 열리게 되면 반영이 될 것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이 긴축금융 이 장기화 우려 이게 완화가 돼서 기술주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전해져서 일본의 시장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기술주들 종목들 이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현재 월요일 저녁 시간 보면 유럽 증시는 상승 중이고 미국의 선물지수는 하루 종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죠. JP모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다시 또 발표를 했어요. 오히려 낙관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이에요. 1등 시가총액 JP모건 자사 분석 모델에 따르면 경기 침체 확률이 지난해 고점에서 지금 현재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 이름이 참 길죠?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 대부분의 자산군은 중국의 경제 재개, 유럽의 가스 가격 폭락,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에 의해서 경기 침체 위험을 꾸준히 평가하고 있는데 시장은 10월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의 이 고등급 채권부터 유럽 주식에 이르는 자사 분석 모델에 따르면 9개의 자산군 중에 7개가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장 전반에 걸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의 확실시했던 지난해 7월과 아주 크게 반전된 수치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의 경기 침체 가능성 전망치는 10월에 50%에서 오히려 65%로 또 뛰어 올랐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여전히 S&P 500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73%로 책정했어요. 근데 이것은 작년에는 무려 98%였어요. 98%에서 지금 73%면 많이 하락한 수치죠. 새해 지금 증시 다시 상승을 불러온 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의 증가와 일치하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시장이 결국 연착륙에 안착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이 결국 연착륙을 해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적 발표 주간입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빅테크주들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존슨앤존슨,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올 들어 처음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위크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서학개미들도 서학개미뿐만 아니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이 21일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인용을 해서 S&P 500기업 가운데서 90곳 이상이 작년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올해 안에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공포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이 내놓을 구체적인 실적 데이터와 이 전망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새해 들어서 반등 중인 뉴욕 증시의 상승세 앞으로의 지속 여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투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기업 기술들의 성적표에 가장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부진에 빠진 빅테크 기업들 새해 들어서도 연일 몇만 명씩 대규모 감원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IBM이 25일, 인텔이 26일, 특히 지난 석 달간 40%나 급락을 했던 테슬라, 지난해 기대 이하의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한 데다가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로 20% 가까운 할인 판매에 나선 상황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안도할 수도 아니면 주가가 또 다시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대표적인 3사 있어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최근에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또 이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어닝 시즌 출발은 결코 좋지가 않은 상태예요. 지금까지 S&P 500 기업들의 11%가 4분기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이들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달 31일, 2월 1일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 3시쯤에 FOMC 정례회의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미 연준은 최근 5차례 정례회의에서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 0.75%를 4차례, 0.5% 빅스텝을 한 차례에 밟았습니다. 이번에 0.25%를 인상하게 되면 인상폭이 점점 크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뒤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4.5%라는 거 다 알고들 계시죠?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었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연간 기준 9%를 넘어섰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런데 이 상승률이 이번에 최대 9%대에서 6%대로 많이 떨어진 상태죠.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